국군방첩사령부 특수감찰팀장 강아린 소령은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군 내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극비리에 운용되는 살수부대 출신으로 겉보기에는 차갑고 매혹적인 외모를 지녔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잔혹한 칼날을 품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들이닥친 곳은 육군 본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제1전 술회의실이었다. 이곳에서는 군수참모부 차장 민석훈 준장과 그의 수하들이 모여 수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다. 말이 좋아 논의지 실상은 뒷돈을 챙기기 위한 모의였다. 민석훈 준장은 50을 갓 넘긴 나이로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계집 하나가 감찰팀장이랍시고 설치더니 여기까지 기어들어올 줄은 몰랐군. 야, 강소령. 여기가 어디라고 굽을 또각거리며 들어와. 내가 있던 특전사 훈련장이 아니야. 여긴 별들이 노는 물이라고. 좌중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석훈의 측근인 대령들이 강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군을 군인이 아닌 눈요깃감으로 보는 저열한 인식이 가득했다. 강아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파일이 들려 있었다. 민석훈 준장님. 말씀하신 그 별들이 노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정화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서늘했다. 민석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감히. 입 다무십시오. 강아린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다. 파일이 민석훈의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펼쳐보시죠. 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숫자들입니다. 민석훈은 씩씩거리며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곳에는 그가 차명 계좌로 빼돌린 군수지원금 내역과 무기 중개상에게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가 내연녀 명의로 구입한 호화 별장의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군수 물자 입찰 조작, 뇌물 수수, 군사 기밀 유출. 총 53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병사들 방탄조끼를 몇 번은 바꿔 입혔을 겁니다. 강아린이 천천히 민석훈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조작이야. 이건 함정이다. 감히 일개 소령 따위가 장군을 음해해? 민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댔다. 위협용으로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려는 제스처였다. 그 순간이었다. 강아린의 몸이 순식간에 민석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민석훈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비명지를 새도 없이 그의 얼굴이 회의 테이블에 처박혔다. 억소리와 함께 민석훈의 입에서 피 섞인 침이 튀었다. 으악! 손버릇이 나쁘시군요. 묻는 말에나 대답하십시오. 이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혼자 드신 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강아린이 꺾인 민석훈의 팔을 더욱 비틀며 물었다. 회의실에 있던 대령들은 너무 놀라 입만 벌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감찰팀장이 상관인 장군을 그것도 육군 본부 한복판에서 제압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살려줘. 말할게. 다 말할게. 민석훈이 울부짖었다. 강아린의 손아귀 힘은 무시무시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민석훈의 자존심 따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위에서 시켰다고. 그 위가 누구입니까? 강아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가 원하던 대답이 나오려는 찰나였다. 쾅!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로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육군 참모차장 백도진 중장이었다. 군내 사조직인 청룡회의 실세이자 차기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강소령. 백도진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헌병들이 총구를 강아린에게 겨눴다. 강아린은 잡고 있던 민석훈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추태란이요. 쓰레기를 치우는 중이었습니다. 강아린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백도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훈을 한심하다는 듯 일별하고는 강아린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준장의 혐의는 우리 헌병대에서 조사할 것이다. 방첩사는 손 떼게. 이건 명령일세. 명령이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입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까? 강아린의 도발적인 말에 백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자네 옷 벗고 싶나? 아니면 군사 재판대에 서고 싶은 건가? 주제를 알게. 자네 뒤를 봐주던 사령관도 이제 곧 옷을 벗게 될 거야. 줄을 잘 서야지. 백도진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민석훈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민석훈은 끌려나가면서 백도진을 향해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백도진은 그를 외면했다. 텅 빈 회의실에 강아린과 백도진 그리고 강아린의 부하들만이 남았다. 경고하는데 이 선에서 멈춰. 더 파고들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다칠 거야. 이건 조언이 아니라 예언일세. 백도진이 강아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강아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석훈은 꼬리 자르기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백도진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괴물들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강아린은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돌아와 숨겨둔 통신 장비를 켰다. 그녀는 단순히 방첩사 소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전 사령부 시절부터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요원이었다. 타깃 확인. 몸통은 백도진이다. 놈들이 꼬리를 자르고 숨으려 한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암호화된 채널 너머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답했다. 백도진의 개인 금고에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저장 장치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 위치는 그의 관저 지하 서재. 보안 등급 최상. 접근 불가능. 불가능은 없어. 내가 직접 들어간다. 강아린이 통신을 끊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아린의 독단적인 수사 진행은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도진 중장의 압력으로 방첩 사령관마저 경질되었고 강아린은 보직 해임 대기 발령을 받았다. 공식적인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계급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도진의 관저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백도진이 주최하는 장성급 부부 동반 만찬회가 기회였다. 철저한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다. 강아린은 과거 작전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브로커를 통해 위조 신분증과 파티 초대장을 입수했다. 그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렸다. 허벅지 안쪽 가터벨트에는 세라믹 소재의 단검과 초소형 해킹 장비를 숨겼다. 만찬회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제복을 입은 장군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오가는 강아리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틈에 섞여 백도진의 동태를 살폈다. 백도진은 홀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와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이권 다툼과 권력 유지에 관한 역겨운 내용뿐이었다. 강아리는 웨이터가 쟁반을 떨어뜨려 소란이 인틈을 타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은 그녀에게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재 문 앞까지 도달했다. 전자도어록에 해킹 장비를 부착하자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며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어두웠다. 강아리는 책상 뒤에 있는 그림 액자를 걷어내고 금고를 찾았다. 생체 인식과 비밀번호 이중 보안 장치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백도진의 지문 복사본을 센서에 갖다 댔다.
금고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와 현금 뭉치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강아린이 저장 장치를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철컥. 서재의 불이 켜지며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다. 총의 장전 소리였다. 쥐새끼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지. 백도진이었다. 그는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뒤로 무장한 경호원 넷이 서재 입구를 막아섰다. 내 지문까지 복사해 오다니 준비성은 칭찬해주지. 하지만 자네는 너무 순진해. 내가 이 중요한 날에 내 안방을 비워둘 거라고 생각했나? 강아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함정이었군요. 자네 같은 사냥개들은 피냄새를 맡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지. 그걸 이용한 거야. 자, 그 저장 장치 내려놓고 손머리 위로 올려. 이제 자네는 군사 기밀 절도 및 상관 살해 미수범으로 현장에서 사살될 거야. 백도진이 비열하게 웃었다. 강아리는 저장 장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정의도 복수도 물거품이 된다. 살해 미수라니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억울하네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쏴라. 백도진의 명령과 동시에 경호원들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강아린이 몸을 날려 책상 뒤로 숨었다. 총알이 책상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아리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한 뒤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 던져 전등을 깼다. 팍팍 소리와 함께 방안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당황하지 마. 불 켜. 야간 투시경 착용해. 백도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어둠은 강아린의 친구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경호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목을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의 총을 빼앗아 응사했다. 탕! 탕! 2명의 경호원이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남은 것은 백도진과 경호원 1명뿐이었다. 강아리는 창문 쪽으로 달렸다. 잡아! 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 백도진이 악을 썼다. 강아리는 주저없이 2층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유리 파편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아래는 정원 잔디밭이었다. 그녀는 낙법으로 충격을 줄이며 착지했지만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저택 외곽을 지키던 병력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아리는 절뚝거리며 담장을 향해 뛰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 가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드레스는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화면에 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백도진과 청룡회는 군용 무기를 테러 단체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정계에 로비하여 군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강아린 소령. 도망은 잘 갔나 보군. 백도진의 목소리였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훔쳐간 건 복사본일 뿐이야. 그리고 방금 자네의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 강아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유일하게 의지하며 지낸 여동생 강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몸이 약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수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흥분하지 마.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교환을 제안하지. 내일 자정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하적장으로 와라. 훔쳐간 저장 장치를 가져오면 동생은 살려주지. 물론 혼자 와야 해. 낌새가 이상하면 동생은 물고기 밥이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강아리는 핸드폰을 부서져라 쥐었다. 함정인 것은 뻔했다. 그곳에 가면 자신도 죽고 동생도 죽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특수부대 시절 입었던 검은색 전술 슈트와 장비들이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백도진.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다. 강아리는 더 이상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에 미친 악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무기고에서 소총과 권총, 그리고 수류탄을 챙겼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천항 제사부두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컨테이너 사이로 쏟아졌다. 강아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하적장을 주시했다. 중앙 공터에는 백도진과 그의 사병 조직인 청룡회 조직원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에 휠체어에 묶인 여동생 수진이 보였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강아리는 침착하게 호흡을 골랐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컨테이너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하적장이 전장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먼저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저격수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을 꺼내 조준경을 들여다봤다. 빗소리에 묻혀 총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투둑, 투둑. 2명의 저격수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강아리는 위치를 옮기며 조명탑에 서치라이트를 쐈다. 펑 소리와 함께 하적장의 절반이 어둠에 잠겼다. 뭐야? 불 켜. 놈이 왔다. 백도진이 고함쳤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아리는 연막탄을 투척했다. 회색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시야를 가렸다. 연기 속에서 강아리는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조직원들이 픽픽 쓰러졌다. 그녀는 총알을 아끼지 않았다. 적의 다리를 쏴 기동력을 뺐고 확인 사살까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동생을 쏴. 쏘라고. 백도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수진의 곁에 있던 조직원이 총을 겨누려는 순간 강아린이 던진 단검이 그의 목을 관통했다. 조직원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강아리는 수진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했다. 남은 조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빗발치는 총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어깨를 관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그녀를 더 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휠체어를 발로 밀어 컨테이너 뒤 안전한 곳으로 숨겼다. 그리고 양손에 권총을 들고 뛰쳐나갔다. 탕탕탕. 그녀의 사격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정확히 적들의 미간을 꿰뚫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조직원이 시체가 되어 빗물 섞인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제 남은 건 백도진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오지 마. 쏘겠어. 강아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쏘세요. 마칠 수 있다면. 백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강아리는 그의 손목을 걷어차 권총을 날려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컨테이너 벽에 밀어붙였다. 이 나라를 지키라고 준 별을 달고 나라를 팔아먹고 부하들을 죽여.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기생충이야. 강아린이 백도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백도진의 코가 주저앉고 이가 부러졌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해외로 보내주기만 해줘. 제발. 백도진이 피 섞인 침을 흘리며 애원했다. 강아리는 차갑게 웃었다. 지옥에 가서나 돈 써. 그때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적이 아니었다. 강아린이 미리 정보를 흘려둔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방송국 헬기였다. 하늘에서 조명이 쏟아졌다. 백도진. 너의 죄는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겠지. 그게 너에게 주는 내 잡이다. 죽는 건 너무 편하잖아. 강아리는 백도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울면서 언니를 올려다봤다. 언니.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강아리는 피 묻은 손으로 동생의 뺨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 체포되는 백도진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아린이 확보한 저장 장치의 내용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백도진을 비롯한 부패 장성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아린은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녀는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녁식도 없이 조용히 부대를 나왔다. 정문 앞에는 그녀의 옛 부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강아리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작은 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비 내리는 인천항의 밤, 붉은 피로 물들었던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양지에서 활동하는 그림자가 되어 또 다른 악을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아린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아린이 운영하는 할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무소는 도심의 낡은 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도 없이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이었지만 개업 반년 만에 뒷골목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해결사라는 별칭으로 통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사무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푹 눌러쓴 모자와 깃을 세운 코트,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 전형적인 도망자의 행색이었다. 강아리는 읽고 있던 신문을 접고 그를 응시했다. 의뢰입니까? 아니면 구조 요청입니까? 남자가 모자를 벗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과거 육군 본부 전산실에서 근무했던 박석현 대위였다. 그는 백도진 사건 당시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강제 전역당한 인물이었다. 강소령님. 아니, 강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박석현이 다급하게 책상 앞으로 다가와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백도진은 꼴이었습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강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백도진이 구속된 후 청룡회는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박석현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누가 쫓고 있지? 고스트입니다. 기록에도 없고 실체도 없는 놈들. 그들이 제 동료들을 하나둘씩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차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습니다. 놈들은 제가 백도진의 비밀 장부를 복사해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석현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암호화된 코드로 가득 찬 문서였다.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 키메라. 백도진이 무기를 팔아넘긴 자금으로 진행하던 진짜 사업입니다. 군인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챙강. 사무소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무언가가 바닥으로 굴러들어왔다. 최루탄이었다. 순식간에 매캐한 가스가 사무실을 뒤덮었다. 엎드려. 강아린이 박석현의 목덜미를 잡아채 책상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와 동시에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검은 복면의 괴한들이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놈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투투투투툭. 책상이 나무 조각으로 변해 사방으로 튀었다. 강아리는 책상 서랍을 발로 차 열어 숨겨두었던 글록 권총 2자루를 꺼냈다. 박대위, 서류 챙겨서 뒷문으로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마. 강아리는 연기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청각에 의존했다. 군화 발소리, 장전 소리, 미세한 옷깃 스치는 소리. 그녀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가장 먼저 진입하던 괴한의 미간과 가슴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놈이 쓰러지자 뒤따르던 놈들이 당황하여 엄폐물을 찾았다. 강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책상을 뛰어넘어 놈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근접전이었다. 강아리는 괴한의 팔을 꺾어 총구를 놈의 동료에게 향하게 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팀킬이 발생하며 괴한들의 진영이 무너졌다.
그녀는 꺾은 팔을 놓지 않고 그대로 놈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줄지 않았다. 좁은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증원 병력이었다. 이대로는 포위될 뿐이었다. 강아리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복도 쪽으로 집어 던진 뒤 총을 쏘아 터뜨렸다. 펑! 하얀 분말 가루가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박석현이 도망친 뒷문으로 달렸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자 1층 로비에 박석현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허벅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도망치다 유탄에 맞은 모양이었다. 강 사장님, 저는 틀렸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박석현이 피 묻은 손으로 USB 메모리를 내밀었다. 놈들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서류는 미끼였어요. 진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제발, 이 미친 짓을 막아주십시오. 로비 입구에서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강아리는 박석현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수류탄을 꺼냈다. 안전핀이 이미 뽑혀 있었다. 어서 가십시오. 제가 길을 막겠습니다. 강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박석현의 눈을 한번 바라본 뒤 USB를 낚아채 뒷문으로 전력 질주했다. 지옥에서 봅시다, 개자식들아. 박석현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폭풍에 휘말려 강아린의 몸이 골목길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석현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건 사투가 되었다. 강아리는 안전 가옥을 폐쇄하고 이동식 은신처인 개조된 벤 차량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박석현이 남긴 USB를 분석했다.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은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특수부대원들의 뇌에 신경 제어 칩을 이식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고 명령에만 복종하는 인간 병기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체들을 이송하는 대규모 작전이 오늘 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실행될 예정이었다. 이송 책임자는 민간 군사기업 블랙선의 대표이자 전직 기무사령관 출신인 최무영. 그가 바로 백도진의 뒤에 있던 진짜 몸통 중 하나였다. 놈들을 여기서 끊어내야 해. 강아리는 벤에 실려있던 중화기들을 점검했다. 그녀는 검은색 라이더 슈트를 입고 고성능 모터사이클에 올라탔다. 그녀의 등에는 장검이, 허리춤에는 쌍권총이, 그리고 모터사이클 측면에는 소형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대형 트레일러 3대와 호위 차량 6대가 대열을 이루며 질주하고 있었다. 트레일러 안에는 납치된 군인들이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강아리는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엔진의 굉음이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스로틀을 최대로 당겨 호위 차량 대열의 후미에 붙었다. 적들도 그녀를 발견했다. 호위 차량의 선루프가 열리며 기관총 사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타타타타타. 총알이 아스팔트를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다. 강아리는 모터사이클을 좌우로 급격하게 꺾으며 탄막을 피했다. 그녀는 헬멧에 내장된 조준 시스템을 가동했다. 타깃 라곤. 그녀가 핸들에 달린 발사 버튼을 눌렀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소형 미사일이 날아갔다. 맨 뒤따르던 호위 차량의 바퀴에 정확히 명중했다. 펑 소리와 함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아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불길을 뚫고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트레일러와 4대의 호위 차량. 최무영이 타고 있는 지휘 차량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저 미친 여자를 죽여. 지식여버리라고. 트레일러의 뒷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건 군인이 아니었다. 소형 무인 드론 수십 대가 쏟아져 나왔다. 드론들은 붉은 레이저를 쏘며 강아린을 향해 돌진했다. 자폭 드론이었다. 성가시군. 강아리는 모터사이클을 눕히듯 코너를 돌며 샷건을 꺼내 들었다.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 손으로 사격을 가했다. 쾅, 쾅. 산탄이 퍼지며 드론들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강화 슈트가 그녀를 보호했다. 드론의 방해를 뚫고 그녀는 트레일러 옆에 바짝 붙었다. 그녀는 모터사이클에서 뛰어올라 트레일러 측면 사다리에 매달렸다. 모터사이클은 그대로 굴러가 호위 차량 밑으로 들어가 폭발했다. 트레일러 지붕으로 올라간 강아리는 자석 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옆 차선에서 달리는 또 다른 트레일러로 도약했다. 쾅! 첫 번째 트레일러의 연결 부위가 폭발하며 트랙터와 컨테이너가 분리되었다. 컨테이너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에 멈춰섰다. 그 안에 있던 실험체들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했다. 이제 남은 건 최무영이 타고 있는 선두 트레일러였다. 강아리는 지붕 위를 질주했다. 적들이 지붕 위로 기어 올라왔다. 칼을 든 용병들이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레일러 위에서의 칼싸움. 강아리는 등 뒤에 장검을 뽑았다.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챙, 채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혔다. 강아리는 낮은 자세로 적의 하단을 베고 회전하며 목을 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사위처럼 유려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용병들이 하나둘씩 트레일러 밑으로 떨어졌다. 마침내 선두 차량의 운전석 지붕에 도달한 강아리는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투했다. 운전병을 제압하고 핸들을 꺾었다. 거대한 트레일러가 기우뚱하더니 갓길의 숲으로 돌진했다. 우지끈, 쿵. 나무들을 들이받으며 트레일러가 멈췄다. 강아리는 충격으로 튕겨나갔지만 낙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트레일러의 문이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문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최무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하나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삭발을 하고 온몸에 전극을 부착한 남자가 둥둥 떠 있었다. 강아리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럴 수가. 그는 3년 전 작전 중에 사망했다던 그녀의 옛 팀장 김민준 소령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험체가 되어 이곳에 있었다. 강아린,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최무영이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각성은 시작됐다. 최무영이 손에 쥐고 있던 기폭 장치를 눌렀다. 그 순간 유리관이 깨지며 김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흰자 위조차 없는 공허한 눈이었다. 으아! 김민준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숲속의 새들을 모두 날려보낼 만큼 강력했다. 그가 맨손으로 트레일러의 강철 벽을 찢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강아리는 칼을 꽉 쥐었다. 옛 동료 아니 존경했던 상관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 왔다. 이것은 최악의 재회였다. 숲속의 공터는 순식간에 사륙의 현장으로 변할 기세였다. 각성한 김민주는 이성을 잃은 괴물이었다. 그의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팀장님, 접니다. 강아린입니다. 강아린이 소리쳤지만 김민준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초인적인 속도로 강아린에게 달려들었다. 강아린은 간발의 차이로 그의 주먹을 피했다. 주먹이 스친 뒤편의 아름드리 나무가 단번에 부러져 나갔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였다. 강아리는 거리를 벌리며 권총을 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김민준의 피부에 박히지 않고 튕겨나갔다. 피하 지방 아래에 방탄 섬유 조직이 이식된 것이 분명했다. 젠장, 인간을 뭘로 만든 거야? 강아리는 장검을 다시 잡았다. 관절 그리고 눈. 약점은 그곳뿐이었다. 그녀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김민준의 목을 노리고 내리찍었다. 캉! 김민준이 팔을 들어 칼날을 막았다. 금소금이 났다. 뼈까지 강화된 상태였다. 김민준이 반대편 손으로 강아린의 발목을 잡았다. 강아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숨이 턱 막혔다. 김민준이 발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밟으려 했다. 강아리는 바닥을 구르며 피했다.
땅이 움푹 파였다. 그녀는 품에서 섬광탄을 꺼내 터뜨렸다. 강렬한 빛이 숲을 메웠다. 시각 강화 시술을 받은 김민준에게 빛은 더 큰 고통일 터였다. 그가 눈을 감고 괴로워하는 사이 강아리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척추 라인을 따라 칼을 꽂으려 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등에서 기계 장치 같은 것이 튀어나와 칼을 막았다. 신경 제어 모듈이었다. 적의 약점이다. 강아리는 확신했다. 저 모듈을 파괴하면 그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블랙선의 잔존 병력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실험체 제로를 회수해. 방해하는 여는 죽여. 용병들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괴물과 용병들 사이에 낀 꼴이었다. 하지만 강아리는 이 혼란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용병들 쪽으로 달렸다. 김민준이 그녀를 쫓았다. 용병들이 김민준을 보고 사격을 가했지만 소용없었다. 김민준은 용병들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비명과 총성이 난무하는 사이 강아리는 나무 위로 몸을 숨겼다. 용병들이 전멸하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김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리로 가득 찬 눈빛이 강아린이 숨은 나무를 향했다. 냄새를 맡은 것이다. 강아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제압할 방법은 모듈 파괴뿐이지만 실패하면 자신이 죽는다. 미안해요, 팀장님. 잠시만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강아리는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가지고 있던 모든 수류탄의 핀을 뽑아 김민준의 발치에 던졌다. 콱광!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강아리는 폭심지로 뛰어들었다. 김민준은 폭발의 충격으로 잠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몸 곳곳이 그을리고 찢겨 있었지만 회복 속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빨랐다. 강아리는 그의 등 뒤로 올라탔다. 김민준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그녀를 떼어내려 했다. 강아리는 한 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제발, 멈춰. 그녀는 단검을 신경 제어 모듈의 틈새에 쑤셔박고 비틀었다. 파지직, 스파크가 튀며 김민준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강아린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의 검은 눈동자에서 서서히 색이 돌아왔다. 그가 흐릿한 눈으로 강아린을 바라봤다. 하리나? 팀장님 알아보시겠어요? 강아린이 울먹이며 물었다. 김민준은 피를 토하며 미미하게 웃었다. 도망가. 놈들은 끝이 없어. 지하, 벙커, 강원도. 말을 잇지 못하고 김민준의 고개가 떨구어졌다. 기절한 것이다. 죽지는 않았다. 강아리는 안도하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 거구를 끌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그를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통신 이어폰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단하군. 실험체 제로를 제압하다니. 과연 강아린 소령이야. 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데이터를 보여줬어. 변조된 음성이었다. 누구냐? 나는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다. 내가 부순 건 내 장난감 중 하나일 뿐이지. 최무영도 백도진도 다 체스판의 말이었을 뿐.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강원도 연구소로 와라. 거기에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진실, 그리고 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비밀까지 준비해 두마. 통신이 끊겼다. 강아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거대한 음모 속에 얽혀 있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트고 있었다. 숲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강아리는 김민준을 짊어지고 한 발짝씩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이 초대한 지옥, 강원도의 비밀 벙커로 향할 것이다. 그곳이 그녀의 무덤이 되든 그들의 무덤이 되든 끝을 봐야 했다.
강아린의 눈빛이 아침 햇살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원도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폐쇄된 광산 뒤에 숨겨진 입구. 강아리는 김민준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홀로 벙커로 진입했다. 입구는 두꺼운 강철 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녀의 해킹 능력은 군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다.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강아린의 발밑에서 차가운 물이 튀었다. 공기는 습하고 퀴퀴했다. 이곳은 단순한 벙커가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보였다. 수백 개의 방과 복잡한 미로.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그녀의 이어폰에서 변조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어서 와라, 강아린. 이곳은 내 기억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강아린은 대답 대신 총을 단단히 쥐었다. 그 목소리가 그녀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그려진 지도를 따라 복도를 나아갔다. 수많은 실험실과 자료 보관실을 지나쳤다. 한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투명한 유리관에 군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모두 젊은 나이의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김민준에게서 봤던 것과 같은 신경 제어 모듈이 부착되어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앙 데이터 센터로 향했다. 데이터 센터는 사방이 강철 벽으로 둘러싸인 원형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켜져 있었다. 스크린에는 백도진과 최무영, 그리고 군과 재계의 거물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떠다녔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낯선 얼굴이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이자 현재 대한민국 최대 방산 기업 회장인 한승철이었다. 찾았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설계자군. 강아린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데이터 센터의 문이 닫히며 쇠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사방에서 수십 개의 스피커를 통해 변조된 음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한승철이 아니야. 나는 한승철의 그림자지. 너는 지금 이 체스판의 왕을 찾으려 하는구나. 어리석어. 내 부모님에게 무슨 짓을 했지? 강아린이 총을 들어 스크린을 겨눴다. 내 부모님? 내 아버지는 프로젝트의 핵심 과학자였고 내 어머니는 그의 보안 담당 책임자였지. 그들은 키메라 프로젝트의 완벽한 실패를 막기 위한 인적 담보였다. 강아린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 마. 내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가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자동차 브레이크에 아주 작은 결함을 심어주는 것. 완벽한 사고사.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강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해왔던 슬픈 기억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슬픔 대신 광기 어린 분노를 선택했다. 나는 내 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모두 끝내주마. 끝. 넌 아직 이 게임의 진정한 룰을 몰라. 키메라 프로젝트는 인간을 병기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 그것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연구였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공작이 바로 너의 혈육이다. 스크린이 번쩍 바뀌며 강아린의 여동생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미세한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수진이가 왜 거기?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지. 내 아버지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에 실험 약물을 주입했다. 수진은 선천적인 약점을 극복한 인류 최초의 초월자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말이지. 당장 수진이를 풀어줘. 강아린이 소리쳤다. 그때 벙커의 벽이 열리며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3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평범한 용병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김민준과 유사했다. 강화된 키메라 병기들이었다. 이들은 너의 최종 시험 상대다. 내가 이들을 이긴다면 내 동생의 통제권을 넘겨주지. 자, 즐거운 사냥을 시작해보자. 변조된 목소리가 웃음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강아리는 쌍권총을 내려놓고 허리에 찬 장검을 빼들었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싸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와 동생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야 했다. 강아린과 3명의 키메라 병기 사이의 결투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싸움이었다. 키메라 병기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정밀한 기계 같았다. 하지만 강아리는 단순한 힘이 아닌 수많은 실전 경험과 상대를 읽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맞섰다. 강아리는 재빨리 좁은 복도로 몸을 숨겼다. 키메라 병기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쫓았다. 좁은 공간은 그들의 거대한 힘을 역으로 제약했다. 강아리는 복도 벽에 반사적으로 몸을 기대며 첫 번째 병기를 피했다. 병기의 주먹이 강철 벽을 뚫어버렸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기의 오른쪽 무릎 관절을 찔렀다. 강화된 피부였지만 관절의 미세한 틈은 약점이었다. 칼날이 파고들자 병기가 잠시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강아리는 뒤로 물러서며 폭발물을 던졌다. 꽝! 폭발은 병기를 완벽하게 파괴하지 못했지만 충격으로 모듈에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켰다. 병기가 몸을 떨며 움직임을 멈추었다. 강아리는 그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 두 번째 병기를 상대했다. 두 번째 병기는 속도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강아리는 그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 숨을 멈추고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다. 병기가 그녀의 등 뒤를 노리며 달려들었을 때 강아리는 예상을 깨고 바닥에 엎드렸다. 키메라 병기가 헛발질하며 그녀의 위를 지나쳤다. 강아리는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춤에 칼집에 있던 소형 단도를 꺼내 그의 아킬레스건을 베었다. 강화된 힘으로 달리는 만큼 아킬레스건의 손상은 치명적이었다. 병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병기였다. 그는 가장 강력했다. 양손에 거대한 강철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무시하고 강아린에게 다가왔다. 너를 여기서 멈추겠다. 강아리는 지쳐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벌써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검을 다시 고쳐 잡았다. 멈추는 건 내 놈들이 될 것이다. 그녀는 병기를 향해 돌진했다. 병기는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강아리는 일부러 주먹을 맞았다.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고 그녀는 벽에 부딪히며 피를 토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다. 주먹이 그녀의 몸을 강타하는 찰나 그녀는 오른손의 장검을 놓쳤다. 그리고 왼손에 단검을 쥐고 병기의 팔뚝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병기가 고통 없이 그녀를 내던졌지만 단검은 그의 팔뚝에 박힌 채 남아 있었다. 강아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장검을 다시 집어들고 자신의 몸에 박힌 칼을 뽑아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웃었다. 고통을 모르는 너희들이 이길 것 같았나? 고통은 내 힘이다. 그녀는 병기가 단검을 뽑으려 집중하는 틈을 노려 전력으로 돌진했다. 병기는 강아린의 움직임에 놀라 거대한 장갑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아리는 장검을 쥔 손으로 그의 장갑을 강하게 쳤다. 챙! 장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장갑을 쥔 그의 팔목이 장검의 충격으로 기괴하게 뒤틀렸다. 장갑이 파손된 게 아니라 그의 뼈가 부러진 것이다. 고통은 느끼지 못해도 파손은 발생했다. 병기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강아리는 그의 등 뒤에 있는 모듈을 향해 장검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지잉!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세 번째 병기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했다. 강아리는 쓰러진 병기 옆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승리했다. 그녀의 이어폰에서 다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이롭군. 내 아버지가 왜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어. 내가 바로 내 부모님의 진정한 유산이다. 내 유산은 복수다. 이제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나는 너와 같은 유산이지. 나를 찾고 싶다면 내가 갇힌 곳을 잘 봐라. 그녀의 눈앞에 굳게 닫힌 강철 문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해킹 장비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또 다른 긴 복도였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있었다. 강아린이 모니터 앞에 섰다. 모니터에는 비디오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이었다. 연구소에서 뛰노는 어린 강아린과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영상의 구석, 벽에 기대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강아린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였다. 영상 속의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섬뜩하게 웃었다. 놀랐니, 쌍둥이 누나? 강아린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쌍둥이 동생. 그녀에게는 여동생 수진뿐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남자아이는 명백히 그녀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아리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모니터에 나왔던 그 남자. 강아린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짙은 광기와 섬뜩함이 감도는 눈빛을 가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맨몸이었지만 온몸에 흉터와 이식된 강화 섬유 조직이 징그럽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의 계급은 강하준, 사망 처리된 특수전 사령부 요원. 그녀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내가 그림자였군. 강아린이 말했다. 강하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나는 그림자였던 아이였다. 아버지는 너를 빛으로, 수진이를 희망으로 불렀지. 그리고 나는 실패작 어둠이었어.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려 했지만 내게는 너의 그 뛰어난 이성 대신 통제 불가능한 힘만 주어졌지. 강하준은 손을 뻗어 복도의 강철 벽을 손쉽게 찌그러뜨렸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너와 수진이만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 그게 그들이 죽은 이유다. 내가 그들의 차를 고쳐준 거니까. 강아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니. 키메라 프로젝트는 사실 나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였다. 내 몸은 너무 강해서 뇌가 버티지 못했지. 그래서 너의 뛰어난 통제력을 이식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지 못한 마지막 선물을 바치러 온 것이다. 강아준은 섬뜩한 집착을 드러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누나. 강아리는 장검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리고 가장 잔혹한 적.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너는 괴물이다. 괴물을 만든 건 그들이야. 강아준이 포효하며 강아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힘과 속도 그리고 광기까지 갖춘 궁극의 키메라였다. 강아린의 장검이 그의 몸을 베었지만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순식간에 아물었다. 강아준은 주먹으로 강아린의 장검을 부러뜨렸다. 강철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강아린은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충격으로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질렀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아린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쌍둥이잖아. 너의 약점은 내가 가장 잘 알지. 강아리는 그의 심장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단검을 뽑아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 그의 심장 부위에 찔러 넣었다. 단검은 피부를 뚫지 못했지만 그녀는 단검을 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자신의 맥박을 동조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 훈련으로 심장 박동을 극한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강아준은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이 그녀의 맥박에 맞춰 뛰기 시작하자 혼란에 빠졌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힘을 가진 대신 외부 자극에 취약한 약점이 있었다. 강아리는 자신의 심장을 최대한 빠르게 뛰게 한 뒤 갑자기 멈추었다. 일시적인 심장 마비 상태. 강아준의 심장도 따라 멈췄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몸에 이식된 칩이 오류를 일으켰다. 내가 이길 수는 없어. 우리는 함께 지옥으로 가자. 강아리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녀는 몸을 튕겨내며 그의 등 뒤에 있는 신경 모듈을 맨손으로 뽑아냈다. 모듈이 뽑히자 강아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전류가 흘러나왔고 이내 온몸의 혈관이 터지며 검은 피를 토해냈다. 빛. 나도 빛이 되고 싶었어.
강하준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강아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벙커 중앙 데이터 센터로 돌아왔다. 그녀는 통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키메라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그리고는 벙커의 자폭 시스템을 가동했다. 탈출 시간은 5분. 그녀는 쓰러진 채 숨을 쉬고 있는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김민준을 짊어지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폭발이 시작되기 10초 전 그녀는 폐광 입구 밖으로 몸을 던졌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 전체가 흔들렸다. 벙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키메라 프로젝트의 모든 증거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난 강아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님의 진실, 쌍둥이 동생의 존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살. 하지만 그녀는 여동생 수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을 기억했다. 강아리는 수진의 병실로 향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다. 언니, 꿈을 꿨어. 내가 날아다니는 꿈. 강아리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수진의 몸에 흐르는 희망의 약물. 그것이 그녀를 평범하게 살게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괴물로 만들지 알 수 없었다. 강아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어둠 속을 걸어온 포식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림자와 빛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강아리는 여동생 강수진을 데리고 모든 연결 고리를 끊었다. 그들은 대도시의 복잡한 익명성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강아린이 군을 떠나기 전 마련해둔 비밀 자금과 신분 세탁 장치를 이용했다. 벙커 폭파 후 남은 잔당들의 추적은 집요했지만 강아린의 그림자 기술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었다. 수지는 맑은 공기와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몸은 날마다 활력을 찾아갔다. 강아리는 동생을 보며 안도했지만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수진의 회복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상처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아물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녀에게 주입된 약물은 수진을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바닷가에서 강아린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언니, 이거 봐. 아까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파. 수진은 해맑게 웃었지만 강아리는 수진의 상처 없어진 무릎을 보며 숨을 삼켰다. 강아준, 그녀의 쌍둥이 동생과 같은 괴물의 씨앗이 수진의 몸에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수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짐했다. 수진아, 언니가 반드시 널 지킬 거야. 내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너를 괴물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김민준 소령의 몸에서 뽑아낸 신경 제어 모듈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목표를 상징했다. 수진의 몸속에 있는 불안정한 힘을 통제하고 그녀를 지켜낼 방법을 찾는 것.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 일부를 복원하여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비밀 연구를 시작했다. 강아리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피와 복수로 얼룩진 길 위에 놓여 있었다. 몇 달 후 강아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강아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간판 대신 더 은밀한 이름의 사무실을 차렸다. 외관은 평범한 법률 자문 회사였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정보 분석 센터와 개인 무기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복귀 소문은 곧 도시의 어둠 속에 퍼져나갔다. 강아린을 따르던 전직 특수 요원들과 해커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그림자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 군 내부의 부패와 그림자 조직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아린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 그림자 집단을 결성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승철 회장이 이끄는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정계와 재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새로운 임무가 강아린의 책상 위에 도착했다. 국방부 차관이 군사 기밀을 해외에 넘기려 한다는 첩보였다. 강아린은 검은 전술 슈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신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희생은 없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포식자였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이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로 했다. 법이 닿지 않는 곳,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강아리는 빌딩 옥상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부러진 장검 대신 새로운 특수 합금 검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서약을 되뇌었다. 첫째, 동생 강수진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의 힘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둘째, 세상의 균형을 깨트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뿌리 뽑는다. 셋째, 군이나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만을 따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발밑에는 거대한 도시의 괴물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괴물들을 사냥하는 새로운 포식자였다. 강아린의 전설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한히 이어질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된다.